안녕하세요.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비책,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오늘은 1분봉 단타 매매 20선과 120선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매일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재료에 의한 매매를 진행해야 될지,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을 따라만 가야 할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즉 종목 선정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주식을 하면서 종목 선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매수하는 시점, 그리고 대응, 매도가에서의 매도, 이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1분봉 단타 매매, 즉 최소로 풀어볼 수 있는 분봉상에서 20선과 121선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 그리고 매수에 대한 시점, 그리고 매도에 대한 시점까지 활용을 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방법, 즉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차트에 대한 설명들이 은근히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다면 누구나 쉽게 종목 선정과 매수, 매도 시점을 배워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인데요. 오늘 이번 PPT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딱 PPT 한 장 분량입니다. 이 딱 한 장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데 120선, 그리고 20선의 의미. 자, 보통 20선이 위쪽에서 떨어진 형태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밀려 있다가 다시 이 120선, 20선이 120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시점, 이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뒤쪽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일 상승률이 10% 또는 15% 이상 골든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120선 부근까지 주가가 와서 반등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는 살짝 밀렸다가 다시 120선을 통과해주면서 상승, 즉 수익분을 주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점은 20선이 120선을 데드크로스해서 다시 골든 크로스하는 시점, 이 시점에서부터 종목에 대한 관심 종목으로서의 분류를 진행할 수 있고요. 당일 어떤 움직임을 시가를 형성해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 줄 것이냐에 따라서 당일 상승분, 충분한 수익과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120선에 대한 반등, 120선을 살짝 이탈한 뒤 재돌파해주는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추가적인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거래량, 거래 대금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힘을 보여주는 구간에서는 어떤 형태에서의 매매, 즉 구간 매매가 될 수도 있고 터져 나오는 급등주 매매가 될 수 있지만 이 이후에 하락분이 반영되기 시작을 하면 120선 부근에서의 반등, 기술적 반등에 의한 매매까지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1분봉 단타 매매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가장 빠른 쪽인 당일 시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급등이 나오는 형태들을 가장 많이 포인트 있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은 충분히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 줍니다. 그리고 어떤 패턴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재료, 뉴스에 대한 호재,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플러스 옵션으로 끼어 있는 것들이지만 그날 주목을 해줄 수 있는 종목, 거래량, 거래 대금의 힘으로 어느 구간까지 수익을 줄 수 있다 라는 것에 착안해서 빠르게 매매를 진행하는 형태고요. 이런 빠른 매매에서도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포인트인 급등이 나오는 포인트, 두 번째는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 전체적으로 차트를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릴 20선과 120선을 활용한 1분봉 단타 매매 공부하는 방법,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20선과 120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시점, 즉 골든 크로스를 먼저 찾는 것도 좋지만 데드 크로스가 되면서부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을 같이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또는 오후장에서 어떤 흐름이 보여질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산업은 일단 전일 주가가 상승을 보여서 갭을 띄운 상태로 상승,
그리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빨간색 선 20선과 검은색 선 120선이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주가가 밀렸어요. 종가 부근에서부터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갭을 띄워놓고 출발해 줄 듯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락, 그리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재료적인 부분, 뉴스들은 항상 모든 것들을 확인하시겠지만 내가 아침에 출발해 줄 때 따라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갭을 띄워준다, 또는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 힘이 충분하다,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구간이 왔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되겠어 라고 준비해 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상승분이 꽤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이 상승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골든크로스가 되기 직전, 또는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주가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야만 한다. 즉 시가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가지고 가야만 하느냐, 10%에서 15% 정도의 상승률을 만들어 놔야만 조금이나마 쉽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종목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일 기준인데요. 시가는 9.27, 그리고 상승률을 따졌을 때 고가까지니까요 13.17, 즉 한 4%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갭이 굉장히 띄워져 있는 형태이죠. 갭이 띄워져 있기 때문에 갭을 메우러 온다 라는 의미까지 추가를 할 수 있어서 여기서 최소 8% 이상의 시가 갭을 띄웠을 때는 그 종가, 전전일의 종가에서부터 상승률을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갭이 9.27, 오롯이 포함을 한 상태로 고가까지 4% 더 상승을 했다는 의미로 13%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 13%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20선이 120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시점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이 내일 어떤 위치에서 흐름을 보여줄까를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데요. 자, 주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갭을 너무 많이 띄워버렸다면 어쩔 수 없이 주가는 먼저 하락을 하게 된다. 전일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줬을 때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라인을 설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20선, 이 20선이 꺾인 지점, 즉 20선의 꼭지점을 라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꼭지점이 보이는, 즉 주가가 움직이면서 상승 이후에 꺾여버리는 지점을 선을 그어 놓으시면 돼요. 꺾이는 지점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라인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꺾이는 지점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질 때 그때 라인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가상으로 라인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위쪽에서 지지를 받고 출발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가가 만일 3,389원, 즉 3,390원쯤에서부터 출발하게 됐다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흐름도 나올 것이고, 그것보다 더 높은 갭 상승으로 시가가 출발을 했다면 주가의 포인트상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부터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꽤 괜찮은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20선이 꺾인 지점, 고점을 찍고 꺾인 지점을 체크해 주시면 이 가격대에서 역시나 지지와 저항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추가 상승을 해주는, 즉 하나의 박스권 내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포인트들도 여러분들은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상승분 10에서 15%, 그리고 20선과 120선의 데드크로스, 그 이후에는 20선과 120선의 골든크로스, 그리고 매도를 할 수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는 가격대, 20선의 상승 이후에 꺾임, 그 꼭지점, 그 가격들을 이어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차트를 포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고려산업도 전일 흐름을 보면 꽤 높은 시가의 형성을 해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6.08,
그러니까 시가의 위치는 갭을 띄웠을 때 8% 이상의 형태는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갭분을 반영할 필요는 없고 당일 상승이 나와준 시가에서부터 고가까지의 퍼센트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 시가에서부터 고가까지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 상승률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지점부터 최고가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승분이 크지 않다. 8%, 10% 또는 15%도 되지 않은 형태에서 주가가 밀렸을 때는 크게 관심 종목으로 편성을 해 놓진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주로서 똑같은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주가는 똑같은 흐름, 20선이 120선을 돌파하는 형태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20선이 꺾인 가격을 보면 이렇게 요 가격, 그러나 이 가격을 닿지 않고 상승이 나와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관련주의 흐름으로서 따라가는 종목, 흐름에 따라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 뿐 내가 대응하고 대입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에 여러분들의 종목 선정상에서 똑같은 포지션으로 대주산업과 똑같은 시점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똑같은 관련주의 흐름으로서 진입을 해서 다시 수익을 얻거나 또는 큰 욕심을 부려서 정리를 했더니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선이 120선을 관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는 항상 내가 설정한 기준, 그 기준에서 흐름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매수에 대한 시점이고, 매수를 하는 순간부터 어떤 가격까지 매도가를 설정, 그리고 그 가격 전까지 대응을 해 나감으로써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다음 종목은 KC피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보면 꽤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시가갭도 띄워줬겠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을 쭉 해서 최고점까지, 최고점은 여기 있죠. 최고점 있는 라인까지 23%, 24%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일까? 종가상으로도 결국은 뛰어넘지 못했었고, 오늘 아침에 장이 시작되고 나서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불구하고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으니까 주가는 올라가야만 하는 게 정상이겠죠. 거래량이 크질 않기 때문에 따라 들어갈 수 없는 포지션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 이때부터는 라인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라인일까요? 골든크로스가 되면서부터 무조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꺾이는, 즉 상승 이후에 꺾이는 20선의 라인을 체크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꺾일 수 있는 중간중간 변곡들이 보이시죠? 이런 변곡들의 라인들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고점들을 이어 놓습니다. 이 고점들의 형태들을 대략적인 비슷한 가격이 있다면 비슷한 가격을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이 가격대들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 증가와 하락, 다시 반등, 다시 언덕, 그리고 나서 또 그 라인에서 120선까지 와주는 구간,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흐름을 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나는 어떤 가격쯤에서 매매를 진행해야 될까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빠르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첫 봉 또는 두세 번째 봉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런 포지션에서 거래량이 증가해서 상승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첫 봉이 만들어지고 주가는 하락을 했었고, 이 하락하는 지점에서는 어떤 포지션? 120선에 대한 지지를 보면서 반등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구간들, 즉 내가 구간 수익을 얻는 구간 매매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120선에 대한 회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각각의 구간에서부터 매집을 진행하게 되겠죠. 매수 후에 수익, 또 매수, 연속적인 매수를 통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 구간에까지, 그리고 전체 앞쪽에서부터 선정되었던 떨어지는 이평선에 대한 가격대들, 도달해야만 하는 가격대들을 돌파해주면서 또 이겨내고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가장 편한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이 가격,
제일 위쪽에 형성되어 있던 20선의 변곡점, 20선의 변곡점을 뛰어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빨리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돌파한 구간에서부터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지지점을 이동해 놓고 매매를 진행해야만 할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당일도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온 이후에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주가가 121선에 또 닿았다. 120선에서 다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단 1%의 완벽한 수익을 원하거나 전일부터 종목 선정에 관한 것, 그리고 주가가 어떤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1분봉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20선과 120선에 대한 의미만으로 매매를 이어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꾸준한 공부와 포인트, 시점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안정적인 매수의 시점, 그리고 대응하는 법, 그리고 매도가에서 매도하는 법, 이후에는 조금 더 수익권을 늘려나가는 확실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캘핑도 상관없고 데이 트레이딩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확실한 포지션에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느냐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매매 기준, 그 기준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